계속 낮추고 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도 빼고 글루코즈도 빼고 소듐도 빼고 중성지방, 지방도 낮춰야 되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프스타일 체인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로마 시대 말기처럼 먹고 토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 중성지방은 아시다시피 이 라이포프로테인 안에 주로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가지 라이포프로테인에 모두 다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중성지방이 하나로 또 개체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LDL 안에도 있고 HDL 안에도 있고, 그런데 주로 VLDL하고 카일로마이크론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VLDL이라고 해야지, VLDL 콜레스테롤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콜레스테롤 함량만 생각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얘기할 때는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이렇게 하고, 전체적인 파티클을 얘기할 때는 LDL, VLDL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성지방은 2가지 소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먹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카일로마이크론 형태로 돼가지고 카일로마이크론 렘넌트로 해서 림파틱스를 통해서 또는 프리패티 애시드로 해서 리버로 들어가고요. 일부는 에디포스 티슈에 가서 저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도지니어스 패스웨이에서 간에서 만들어진 VLDL이 나와서 아포비100이 붙죠. 그래서 IDL, LDL을 거쳐서 이렇게 사용되다가 다시 리버로 들어오는. 이게 이제 중간에 엑소지니어스, 엔도지니어스 패스웨이에서 카일로마이크론 렘넌트들이 중성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베스큘라 월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맥경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LDL 콜레스테롤보다는 중요성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케이스를 한 서너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세 남자인데 약간 오버웨이트고요. 거의 음주를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많이 하고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 중인데 혈압은 조절 잘 되고 있습니다. 토탈 콜레스테롤 높고 중성지방이 318이고 LDL 콜레스테롤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아마 알코올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AS, ALT, 감마GT도 63 넘어가고 40 넘어가고 패티리버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금주하고 체중 조절했더니 LDL 콜레스테롤은 107, 중성지방은 191, 150보다는 높지만 일단 200 아래로 좀 내려가서 넌 HDL 콜레스테롤이 좀 감소하는 그런 라이프스타일 체인지로 절주만으로 체중 조절과 많이 조절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자 68세인데요. 몸무게는 그다지 오버웨이트, 약간 오버웨이트인데 당뇨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폴민 아침에, 자누비아 아침에, 아토바스타틴 10mg 드시고 계시는데 글루코즈 레벨이 잘 조절이 되다가 최근에 FBS 172, PPT 292, 헤모글로빈 8.1%까지 갑자기 올랐습니다. 콜레스테롤 보니까 LDL 콜레스테롤 약간 올랐고 중성지방도 264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감이나 고구마 말린 거를 많이 드셨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식사는 안 하시고 고구마를 많이 드셨다고 그럽니다. 식후 운동하시라고 그러고 단 음식, 탄수화물 이런 거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저녁에 메포민 500mg 추가를 했고 아토바스타틴은 20mg 증량을 하고 나서 글루코즈 레벨이나 중성지방 수치 감소해서 톨러러블한 그런 스테이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약을 줄 수 있겠죠. 세 번째 케이스는 남자 66세인데 오비즈하고 PCI를 받은 히스토리가 있고 로스파스타틴 10mg으로 조절이 됩니다. 알코올은 그렇게 많이 섭취하지 않는데 최근에 갑자기 체중이 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로 많이 못 움직여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중성지방이 241까지 증가했죠. LDL 콜레스테롤은 74,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술을 자주 드시지는 않지만 안 드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운동하시라고 그러고 체중 조절, 그리고 로스파스타틴을 일시 증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좀 감소는 했지만 그렇게 뭐 목표치에 도달하지는 못해서 non HDL 콜레스테롤 100을 넘죠.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이 중성지방 낮추는 효과는 약하죠. 2g 투여해봐야 한 15%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추가를 했더니 184 정도로 톨러러블 합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남자 51세인데 술, 담배 안 하십니다. 고혈압이 있고 아토바스타틴, 그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페노파이브레이트, 나이아신까지 투여하고 있는데 중성지방이 681입니다. 이제 별거 다 했는데 별다른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패밀리 히스토리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약제가 아포시3에 대한 siRNA, ASO, 안티센스 올리고모 볼라네소브르센이 쓸 수가 있습니다. 패밀리얼 칼로마이크로네미아 신드롬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약 중성지방을 70에서 80% 감소시키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인젝션 사이트 프로블럼이 61%에서 생기고요. 발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킨 래시,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한 10% 이상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 60명 환자 중에 9명이 팔로업 중단됐는데 33명 중에서 스롬보사이토페니아 중에서 아주 심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에 EMA에 하이퍼칼로마이크로네미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웨일리브라라고 해서 상품명으로 일시 현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스롬보사이트 플레이틀릿 넘버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중성지방 혈중의 유병률은 남자가 월등히 높습니다. 여자보다. 근데 이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 유병률은 여자가 약간 더 높죠. 근데 이렇게 높은 비율은 30대, 40대, 50대에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높기 때문에 60대 초반까지 회식과 음주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성지방은 LDL 콜레스테롤보다는 코로너리 핫디즈의 위험도가 높지 않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하면 독립적으로 코로너리 핫디즈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코트 스터디, 프레임업 스터디에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모탈리티도 중성지방 수치 증가에 따라서 높아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발생하는 기전으로는 질환이 발생하는 기전으로는 중성지방이 인플라메이션, 코아귤레이션, 엔도셀리얼 셀 펑션에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스몰 덴스 LDL이 많이 만들어지게 해서 아세로스클레로시스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CETP가 액티베이션 돼서 VLDL, HDL, LDL 간에 콜레스테롤 에스터와 중성지방의 교환을 촉진시켜서 스몰 덴스 LDL, 그 다음에 로우 HDL, 하이 TG, 아세로제닉 리피드 디슬리피데미아 트라이어드가 생기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약제는 먼저 페노파이브레이트가 있는데 페노파이브레이트는 필드 스터디에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심바스타틴 베이스로 양군을 일시 쓰는 경우는 허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플라세보와 페노파이브레이트를 비교를 했는데 메이스는 차이가 없었고 코로너리 리베스큘라리제이션은 유의하게 감소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거는 서브그룹 어널리시스 결과라서 네거티브 리절트가 나왔는데 이때 논란이 많았었죠. 플라세보군에서 심바스타틴 사용 비율이 꼭 높았다라는 논란도 있었고 팔로업 랩의 문제점 이런 게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NIH에서 페노파이브레이트가 기전상으로는 CV 아웃컴을 개선시킬 것 같은데 왜 못했을까? 그래서 펀드를 대서 어코드 스터디를 다시 했습니다. 어코드 리피드, 어코드 DM 스터디 같이 BP 스터디를 같이 했죠. 그래서 심바스타틴을 양군의 베이스라인으로 당뇨 환자한테 쓰고 페노파이브레이트를 쓰느냐 안 쓰느냐 플라시보하고 비교를 했는데 역시 양군에서 메이스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논란이 있었죠. 이게 중성지방 레벨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당뇨병 환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어로 하이 TG, 로우 HDL만 모은 그룹은 약간 마지널하게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건 뭐 서크로 어널리시스 결과라서요. 근데 이제 페노파이브레이트 장점은 당뇨 환자에서 글루코즈 센시티비티를 좋게 만듭니다. 피파 알파 아고니스트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다이아베틱 레티노파시의 진행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당뇨병 환자에서는 시력을 유지한다는 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베스큘라 프로리퍼레티브 다이아베틱 레티노패시의 사용을 적응증을 받았죠. 오메가3 지방산은 초기에 이탈리아 스터디 프리벤지온 기시 프리벤지온 스터디에서는 모탈리티도 한 40% 줄이고 서든 카디악 데스도 한 50% 줄이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만 90년대, 2000년대에 AMI 후에 1g, 500g 이렇게 투여를 해봤는데 250g, 250mg까지 1g, 500mg, 250mg 거의 다 네거티브 리절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오메가3 지방산을 아니면 피시 다이어트를 즐겨 먹었을 때는 도움이 되는데 스타틴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이러한 효과가 희석된 거 아닌가, 스타틴의 효과가 더 강력한 것 같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젤리스 스터디가 2007년에 발표됐었는데 이 연구는 코로너리 아트리티즈 환자한테 EPA 1.8g, 2g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비교를 했었죠. 근데 메이저 코로너리 이벤트를 한 19% 유의하게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EPA가 더 좋은 거 아니냐, DHA보다. 그래서 DHA는 브레인에 좋고 EPA는 심장 혈관에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제 암시를 줬었는데 이때 논란은 양군에서 사용했던 프라바스타틴 10mg, 심바스타틴 5mg이 스타틴 너무 로우 도즈였다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초 연구를 해보니까 EPA를 투여하면 멤브레인의 스타빌리티를 아주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헤드나 테일에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에 골고루 배치하기 때문에 아주 고온이나 저온에서도 멤브레인 스타빌리티가 유지가 되는데 DHA는 주로 헤드 쪽에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의 헤테로지니어스한 성상을 가져오고요. 고온이나 아주 저온에 가게 되면 이 스타빌리티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그런 걸 보이는데 이게 일부분의 폭주에 오는 그러한 시그널을 전달하기에는 도움이 돼서 브레인에는 시냅스에는 이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바이탈 스터디라고 2019년에 발표가 됐는데 역시 미국 NIH에서 펀드를 대가지고 바이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산이 CV의 아웃컴이나 캔서 프리벤션에 도움이 되느냐 비교를 했는데 도움이 안 됐습니다. 메이스를 줄이지 못했고요. 이때 오메가3 패티에스드 1g을 투여했는데 과거에 하이 피쉬 다이어트를 먹지 않는 흑인이라든지 이런 군한테는 MI를 줄이는 그런 서그룹에서의 효과만 있었습니다. 근데 리듀스 스터디는 이제 약간 젤리스 스터디를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을 다르게 했죠. 3분의 2는 과거에 MI를 알았던 사람들, 3분의 1은 당뇨 환자, 하이 리스크죠. 그다음에 중성 지방이 이렇게 높았던 사람들을 EPA 2g BID, 아이코사 펜트에스린데 이게 대부분 추출해내는 거는 똑같습니다. 멸치에서 주로 추출해냅니다. 그래서 봤더니 메이스를 25%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도 26% 감소시켜서 효과가 있더라. 4g을 투여한다는데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유럽 가이드라인 2019년에 중성지방 높으면 조절하는데 타겟은 넌 HDL 콜레스테롤로 하고 베리 하이 리스크, 인터미디얼 리스크 그룹이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가 55, 70, 100이니까 85, 100, 130을 타겟으로 하고 세컨더리로 아포비를 65, 80, 100으로 타겟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높으면 세컨더리 팩터가 있는지 살펴봐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런 게 없다면 스타틴을 안 먹는 사람이면 스타틴을 먼저 투여하고 먹던 사람이면 증량하고 그래도 조절 안 되면 아이코사 펜테스를 4g을 투여하는 게 클래스 2A로 페노파이브레이트가 2A에서 2B로 밀려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음 와서 검사하는 사람은 넘 패스팅도 의미가 있다.
패스팅을 하게 되면 중성지방은 한 26 정도 차이가 나지만 이니셜로는 넌 패스팅으로도 검사해 보는 게 리스크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18년 미국 가이드라인도 넌 패스팅 검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 가이드라인은 주로 하이 리스크, 베리 하이 리스크 위주로 약물 치료를 얘기를 했는데 미국 가이드라인은 7.5% 이상이면 약물 치료 고려할 수 있고 500 이상이면은 역시 생활 습관 개선, 오메가3 그래도 안 되면 파이브레이트. 우리나라 가이드라인 2018년 가이드라인도 역시 넌 HDL 콜레스테롤을 타겟으로 하고 역시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스타틴 안 되면 약물 치료하고 500 이상이면 즉각 약물 치료하는데 이때는 이제 리듀스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파이브레이트가 2A였는데 그 전에 1으로 올라갔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 2A로 돼 있는데 아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을 PC로 그냥 먹으면 괜찮은데 이거를 추출해서 먹다 보니까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오염이 문제가 됩니다. 먹이사슬에서. 그래서 임산부한테는 먹이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건강식품으로 먹는 오메가3 지방산은 약재보다 이런 그 뭐랄까 불순물의 문제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릴 오일에 여러 가지 포스포리피드가 많아서 하이드로필릭하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크릴 오일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흡수가 훨씬 더 잘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 항산화 효과가 있다. 근데 이게 스터디들의 결과를 보면 굉장히 N수가 적고요. 그다음에 통계 검증력이 굉장히 약하고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굉장히 팔로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아스타잔틴이라든지 이런 항산화 효과를 보려면 보통 섭취량의 50배, 100배를 섭취해야 되고 논란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런 추출하는데 에탄올을 써야 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메탄올이라든지 아세톤,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12개 제품이 생산 중단 회수 조치가 됐죠. 그래서 지금 아이코사 펜타에실이 효과가 있다고 나왔고요. 에파노바는 스트렝스 스터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올해 초에 스터디를 중단했습니다. 메이스에 효과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터디 중단하고 끝났고요. 페마파이브레이트는 셀렉티브한 피파 모듈레이터로서 AST, ALT를 증가시키는 페노파이브레이트가 크레아틴 레벨을 증가시킬 수 있고 스타틴과 병용하면 AST, ALT가 증가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덜하다라는 거하고 더 효과가 강력하다 그러는데 삼상 프라미넌트 스터디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웨이리브라, 블라네소르스의 나포C3 안티센스 올리고몬은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서 EMA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 안티바디라든지 엔지오프로테인 라이크 프로테인 3에 대한 ASO 안티바디 에미나큐맙 이런 것들은 현재 임상 진행 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